한국의 기술로 개발된 수소 자동차는 충전식 전기 자동차의 단점인 주행거리 한계를 극복한 이 친환경 자동차로 급부상하면서 세계 무대를 향해 진출하고 있는데요. 수소연료 전지차의 내면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수소연료 전지차 양산화 기술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마북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의해 세계 최초의 양산 체계를 갖춘 수소연료 전지차 투싼 IX는 5년 동안의 연구개발로 탄생된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국내와 국제 런칭을 통해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 투싼 IX 수소 자동차는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분야 종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 조성이자 결실로 평가됩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는 운행거리가 짧은 충전식 배터리의 문제점을 수소 연료로 대체 해결한 신개념 전기 자동차이면서도 LPG처럼 수소를 충전하면 500km 이상 어디든 무공해로 운행할 수 있는 전천후 자동차로 서울과 울산 등지를 비롯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친환경 도시와 미국에 수출 운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셀 주유소에 마련된 수소 충전소에 하이드로젠 로고가 선명한 낯익은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하이드로젠 충전기 옆에 정차하고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충전을 끝낸 투싼 IX 운전자는 주유소를 떠나 주택가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더니 이내 하천과 나란히 조성된 도로로 접어듭니다. 한국의 수소연료 전지차는 드넓은 대륙 국가에서도 엔진 자동차와 같이 전천후 자동차로 입증받고 있고 그 원동력은 신기술로 이뤄낸 연료전지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 최초의 수소 자동차 투싼 IX 탄생을 만국에 알리는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으로 130km 이상을 주행할 수 없는 기술 한계에 부딪힌 순수 전기 자동차와는 아주 다른 수소 연료 전지차의 핵심 기술과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연구소 내에는 1세대 초기 모델부터 양산 모델인 3세대 수소 자동차가 차례로 전시돼 있었고 핵심 기술인 수소자동차 연료전지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세대라는 변신을 거쳐 탄생된 투싼 IX 수소연료전지차의 기술 발전과 변천사를 따라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에서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연료전지차는 전기로 구동되는 차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돼 있는 데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반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스태킹이라는 게 원래 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셀이 배터리처럼 한 1V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400개 정도가 모여서 400V의 전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연료전지가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료는 수소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수소하고 공기 중에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공기는 일반 차하고 똑같이 공기 필터를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여기 송풍기가 빨아들여서 가습기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스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공기를 왜 가습시켜 주냐 하면 우리가 왜 물펌프 같은 거 할 때 보면 시골에서 물을 한 바가지 넣어줘야 펌프질을 하면 물이 빨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스택에 있는 막이라는 게 물기가 있어야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기가 발생되면 또 물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다시 활용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이렇게 넣어주고 수소는 이 차의 뒤편에 보면은 연료 탱크가 있어요. 수소 탱크에서 수소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수소 블로어를 통해서 스택 안에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리사이클 시킨다 그러거든요. 재순환을 시키면서 최대한 남는 수소를 끝까지 쓸 수 있게 그래서 재활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구동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택에서 여기 이제 아까 전면에서 보실 때 같은 건데 스택에서 나오는 전기가 일단 정션 박스라 그래서 우리가 퓨즈 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지 큰 퓨즈 박스죠. 아주 고출력이 나오는 퓨즈 박스인데 거기서 전기가 나와서 모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터가 구동되면 모터 회전수가 빠르기 때문에 한 10분의 1 정도로 감속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감속기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퀴로 이제 회전력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연료전지에 수소를 넣어주면 전기가 나오고 전기를 전기 모터에다가 주면은
모터가 구동되고 그 힘으로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전기를 일으키는 소형 발전기, 연료전지의 핵심 기술은 어떤 것일까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융화학 기술을 모듈화해 결집시킨 스택에는 수백 개의 연료전지 셀 구성체들이 직렬로 연결돼 있습니다. 각각의 셀 중앙에는 이온 교환막이 있고 이 막을 중심으로 한쪽은 수소가, 다른 한쪽에서는 산소가 통과되면서 전기적 반응을 일으키는 구조인데요. 이온 교환막에 부딪힌 수소는 이온 작용으로 변화돼 전기를 발생시키는 전자와 분리되고 이때 발생된 전자는 외부로 연결된 도선을 따라 반대쪽의 분리판으로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와 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물은 수소가 교환막을 통과해 이온 상태가 됐을 때 반대편으로 들어오는 산소와 결합해 생성된다고 합니다. 네, 이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차에 어떻게 적용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연료전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엔진룸 안에 이제 다 장착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연료전지차는 하이브리드 차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하이브리드 차가 일반적으로 보조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이제 보조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하고 그 연료전지 시스템은 전기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여기 양방향 고전압 전류 변환기라고 있는 게 이게 서로 전기를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료전지가 처음에 구동돼 가지고 그 최고 출력을 내기 전까지 고객이 이제 빨리 달리고 싶으면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에서 출력을 보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리막길이나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브레이크 에너지를 다시 이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차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연료전지 시스템에 하나 빠진 게 뭐냐면은 연료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수소 탱크가 있습니다. 수소 탱크에 저희가 700바로 한 5.6kg의 수소를 넣어줘요. 그러면 저희가 한 450km에서 500km 정도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충전소에서 이 탱크에 이제 수소를 공급할 때 여기 보면은 주입구라고 수소 주입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포트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CNG 차는 많이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CNG 포트랑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고요, 거의. 그 다음에 이거는 세계적으로 표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던 유럽을 가던 미국을 가던 똑같이 이 충전소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주유소에 가셔도 충전이 가능해요. 예. 2004년에 처음 출시된 1세대 수소 자동차는 아직 이런 모듈화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복잡한 구조만큼 효율도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2008년에 만들어진 모하비 수소 자동차의 보조 동력 장치로 장착됐던 고성능 슈퍼 캐패시터는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는 필수 응용 부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 보관하는 전기차와 달리 수소 연료만 공급하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성하는 수소 자동차는 비축된 전기를 활용해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소 자동차는 이동하는 작은 발전소의 개념으로도 이해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수소차에서 발생된 전기는 일반 가정에서도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고 또 10만 대 정도가 보급됐을 때는 원자력 발전소 한 대에 분량하는 전기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전된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키고 컨트롤하는 수소 자동차 기술의 핵심인 스택과 발전된 전기를 적절하게 운용하는 운전장치, 그리고 모터라는 세 가지 핵심적 기능을 엔진 크기로 소형화한 연료전지 시스템의 모듈화 기술에는 양산 능력의 향상은 물론 다른 차종과 부합되는 신속성이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는 생산 라인의 양산 공유와 원활한 정비 서비스에 더해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와의 부품 공용화를 손쉽게 하는 이점 등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싼 IX 수소차의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무공해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싼 연료전지가 운행이 되면 물밖에 나오질 않거든요. 배기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적으로 친화적이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스택에 연료전지 스택에 깨끗한 공기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가 운행이 되면 대기에 있는 오염된 물질들을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아주 고진공 청소기를 갖다가 계속 틀어놓는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대기도 깨끗하게 해주고 배출하는 건 깨끗한 물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소음 공해도 심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이제 앞으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음이 거의 나질 않아요. 그래서 소음, 대기, 물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친환경적이다라는 게 이 차의 장점입니다. 네, 이 투싼 iX 수소차를 개발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난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10년 이상 늦게 다른 회사들보다 그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초기에 그 예를 특허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타 회사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썼는데 저희가 뒤늦게 그걸 따라잡으려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회사보다도 먼저 일단 양산을 해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개발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구도 더 좋게 해야 되고 원가도 더 많이 다운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제를 착실하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한 투싼 수소 자동차의 주요 부품들은 국내 200여 개의 협력사와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차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함께 공유하면서 95% 이상의 국산 화율 달성을 이끌어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한국 유일의 자동차 부품 전문 개발 기업의 힘이 컸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100kW급 대용량 고속구동 모터가 바로 수소연료 전지차 동력 발휘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투싼 iX로 경기도 양평의 와인딩 로드를 주행하면서 수소연료 전지차의 동력 성능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투싼 iX 수소 자동차의 실제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직접 시승해보겠습니다. 투싼 수소연료 전지차는 내연기관을 얹은 투싼 iX에 견줄 수 있는 가속 성능과 동력 성능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수소연료 전지차는 다른 연소 과정 없이 산소와 수소의 화학 반응으로 발생된 전기로 운행되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수소연료 전지차 주변의 보행자들을 위해 오히려 엔진 사운드를 개발해 적용시켰습니다. 시속 80km까지는 꾸준하게 별 무리 없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런 산길에서 오르막길이나 커브를 주행할 때도 굉장히 좋은 힘을 내줍니다. 투싼 수소 자동차의 구동 모터는 준준형급 가솔린 엔진에 버금가는 출력을 뽑아냈는데요. 전기 모터의 특성상 초기 작동부터 큰 토크를 낼 수 있어 시속 80km 정도까지는 내연기관 엔진차보다 뛰어난 동력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산길을 오를 때나 곡선이 심한 코너링 시에도 무리 없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주행 후에는 이처럼 물이 배출되는데요. 이 물은 마셔도 될 정도로 순수하다고 합니다. 산과 강을 배경으로 코너링과 오르막길 주행 시험을 마친 후 수소 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다시 마북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는 연료의 특성상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많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는 접지봉과 접지선이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이 수소연료 전지차에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수소 전지 자동차에는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수소 연료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총 14개 항목에 달하는 수소 저장 탱크 인증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충돌 사고에 대비해 고전압과 수소 누출 등 13개 항목의 안전성 인증을 받는 등 신뢰성에 우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소연료는 휘발유 가격의 4분의 1 수준으로 훨씬 경제적인데요.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면 풀 충전이 가능하고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소연료 전지차는 수소 공급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11곳의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2곳이 더 추가될 예정이고 2020년까지 10곳이 더해져
오는 2025년에는 200여 곳의 수소 충전소가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양산형 수소연료 전지차를 만들겠다고 밝힌 일본의 경우 출시 연도에 충전기 100기, 수소자동차 2,000대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반해 그보다 10년 뒤의 로드맵에서도 10분의 1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은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시키는 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유럽과 미국에 이미 판매를 시작한 현대자동차는 올해 국내에 총 40대의 투싼 IX 수소연료전지차를 판매할 예정이며 10년 안에 총 10,000대 이상의 수소자동차를 국내에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싼 IX의 아킬레스건은 가격인데요. 현재 1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된 가격은 수소연료전지차의 시장이 커지고 기술 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점차 낮아져서 이르면 2020년부터 일반 고객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현대차 측은 전망했습니다. 현재 걸음마 단계인 전 세계 수소자동차 시장 규모는 2025년에 이르면 32조 원까지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내년 도요타의 양산형 수소연료전지차가 시장에 선보이는 등 각국의 자동차 업체들 또한 수소연료 전지차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충전 인프라의 확충과 기술 개발을 통한 상품성 개선 등의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